2026년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미래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한 한반도의 운명.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의 예언가 이즈미 야스코. 그녀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계시를 받은 후 미술과 천문학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능력은 바로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모두 정확히 맞췄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도 시기와 위치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미리 대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유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사라지기 전 그녀는 제자들에게 한반도와 관련된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부터 하늘의 균열이 서서히 열리고 어둠의 물결이 일어서는 해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세상은 서서히 빛을 잃고 암흑 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6년이면 전 세계는 엄청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부의 기둥에 큰 균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지진과 대기근이 시작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불이 타올라 흉작이 들어 식탁 위에는 콩 한 조각도 없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거리에는 거지들로 가득 차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게 될 것이며 이 절망은 5년간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2029년 세상이 혼란할 때 2명의 신성한 영웅이 출현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 명은 어둠의 영웅이며 한 명은 빛의 영웅으로 세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2033년이 되면 일본은 국토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전 국토를 불바다로 만들고 모든 것을 태우고 파괴할 것이라 했습니다. 대륙판의 움직임으로 역사상 가장 큰 대지진과 화산 분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걸쳐 땅이 침몰하고 거대한 해일이 해안가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서쪽과 남쪽 해저에서 거대한 땅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지진이 발생해 인접한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2034년이 되면 분열된 한반도의 기운이 다시 하나로 융합되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반복되는 고난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는 한반도가 오랜 고난을 끝내고 마침내 천년간 하나가 되어 부흥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5월에 하늘 위에 7개의 태양이 떠오르면 정확히 석 달 후 북쪽 지도자가 사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유인은 외부에서 온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쪽 땅은 내부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외부의 개입도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과 동쪽으로 문을 열려고 할 것이며 이것이 결정적 사건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후 7일간의 중대한 사건들이 지나면 한반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통해 한반도는 자기 실현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반도의 문화는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기운은 쇠락을 거듭해 순식간에 붕괴되고 과거의 찬란함도 사라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일본 인구는 한반도로 유입될 것이며 특히 평양과 개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아시아 연합이 탄생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이즈미 야스코의 기이한 예언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이즈미 야스코와 인순대사의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전설적인 예언가 나디아 이바노비치는 한국 전쟁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1865년 루마니아 몰도바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신비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10살 때 성 아르보리아 공동체에서 수녀 교육을 받았지만 이상한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1882년 어느 날 교회 뒤편 정원에서 백발 노파라 불리는 신비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파는 초록색 커버의 신비한 책 한 권을 이바노비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책에는 태초 인류의 탄생과 신의 존재에 대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읽던 중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12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녀에게 미래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었고 세계대전과 원폭투하를 예고했습니다. 천사 미카엘은 그녀가 90세에 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의 독립과 새로운 왕의 탄생 등 수많은 예언을 정확히 마쳤습니다. 루마니아 국왕과 초대 대통령 차우셰스쿠도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1955년 3월 9일 그녀는 90세의 나이로 선종했고 유엔은 지금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 중 2020년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유례없는 질병과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2040년까지 최소 50억 명의 인구가 전쟁과 질병 기아로 사라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가 가장 먼저 감축되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고 북쪽에는 폭군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 했습니다. 그 왕조는 3대에서 막을 내리고 남쪽 임금이 동쪽 군대를 데려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동쪽과 남쪽 군대가 동시에 북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입니다. 북쪽 땅에 세 개의 기둥이 솟아오를 때 마지막 폭군이 죽고 문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통일 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제 헝가리의 위대한 성직자 버이 페테르의 놀라운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헝가리 국민들은 물론 인도 수상과 일본 왕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점성학과 예지몽으로 미래를 보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16살에 천사의 계시를 받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는 교황청을 대표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매료되어 여러 차례 방문했고 1902년 헝가리인 최초로 고종을 아련했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남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조선을 집어삼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유럽에 알리는 책을 저술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07년 도쿄에서 기록한 일기에는 일본의 미래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백성에게 행한 잔악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위대한 조선 백성을 영원히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하늘이 보리창을 이용해 일본을 2번 벌할 것이고 조선은 광복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그의 예언대로 정확히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977년 헝가리 성당에서 그의 예언서가 신비롭게 다시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 일기가 100년 후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이 남긴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한반도의 미래 예언들을 공개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불리는 에드가 케이시를 아시나요? 그는 잠자는 예언가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권의 예언을 남겼고 그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13세 때 그는 숲속에서 천사를 만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케이시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는 최면 상태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진단과 처방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정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이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또한 1929년 대공황과 히틀러의 등장까지 미리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인도의 독립 시기와 이스라엘 건국까지 정확히 맞춰냈습니다. 케이시가 남긴 예언 중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2025년부터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다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오랜 시간 고통받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극적인 통일의 계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쪽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통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반도는 빠르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K씨는 통일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신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를 이끌 것이라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서울과 부산이 세계적인 중심 도시로 발전한다고 예언했습니다. K씨는 2040년경 한반도가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여러 차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2027년에서 2033년 사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 열도의 침몰로 인해 한반도 해안가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K씨는 한반도가 새로운 영적 문명의 발상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고대 정신문화가 부활하여 세계를 치유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2050년경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린다고 예언했습니다. K씨는 한국인들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K씨는 한반도의 미래가 전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1945년 세상을 떠나기 전 한국의 위대한 미래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에드가 K씨의 예언은 한반도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또 다른 예언가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이 남긴 한반도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예언들을 공개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예언가 에드가 K씨는 한반도에 대해 특별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예언 중 무려 90% 이상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K씨는 최면 상태에서 미래를 보고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한반도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부터 동아시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어 일본 열도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8년에는 한반도 주변 해저에서 거대한 땅이 융기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영토가 확장되고 새로운 자원이 발견될 것이라고 합니다. K씨는 또한 한반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통일 한국이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신문화가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K씨의 두 번째 예언은 한반도 통일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2034년에 한반도에 역사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남북한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합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일 과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K씨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핵심 국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예언은 한국의 영적 각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35년부터 한국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영적 지혜를 되찾게 됩니다. 이 영적 각성은 전 세계 인류의 의식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K씨는 한국이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2040년대에는 한국의 수도가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K씨의 마지막 예언은 한국의 미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국이 21세기 후반 인류 문명을 이끄는 등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과 기술이 전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2050년에는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중 하나가 됩니다. K씨는 한국인의 창의성과 근면성이 새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과학과 영성을 조화시키는 모범국가가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곧 다가올 변화의 시기를 슬기롭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미래 예언 전체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